진짜 되게 문화 충격이에요. 이거는 오빠랑 나랑은 이제 끝이라예. 일제 강점기서부터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엄청난 세월 속에서 살아낸다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큰 역사가 나오는구나. 역시 이 작품을 알아보고 애플에서 이 저작권을 사가서 영화를 제작을 했죠. 자, 여러분 혹시 이 파친코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TV 시리즈죠. TV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애플 TV에서 그죠? 애플 TV에서 방송이 됐었어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겁니다. 자, 이민진 님의 장편 소설 파친코 1권과 2권 두 개로 나왔네요. 두 개로 나왔네요. 자, 이 저자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민진 님은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입니다. 원래가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고요. 변호사로 일하다가 건강 문제로 그만두게 되면서 오랜 꿈이었던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느낌이 달랐던 건 뭐냐면 왜 한국인으로서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갈등도 있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정말 욱하는 점들이 무지 감정적으로 쌓여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인으로서 일본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민진 작가가 경계인으로서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사이를 전체를 넘나들면서 살아야만 했던 당시에 그 시공간을 지나야 했던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 것이 이 소설이다. 그래서 어쩌면 경계인의 시선이라서 더 뭐랄까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정말 1989년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제1조선인의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그때 1989년에 결심을 했고 2017년까지 출간이 되기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집필한 대작입니다. 역시 이 작품을 알아보고 애플에서 이 저작권을 사가서 영화를 제작을 했죠. 파친코의 이야기는 1910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훈과 양진이라는 두 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말 서로 배운 거 없는 두 분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두 사람이 만납니다. 훈 그리고 양진. 그리고 이 파친코의 주인공은 바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선자라는 딸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선자예요. 선자라는 분이 1930년대에 태어나서 그리고 그 일제 그 강점기를 지나서 그때 바로 한 남자와 만나서 일본으로 가게 되고 그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선자의 인생을 계속 추적하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다른 인물들보다는 선자라는 주인공의 삶에 감정 몰입이 됐어요. 내가 만약에 선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주어지면 살아내는구나. 그러니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 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나는 저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저런 대우를 받았으면 못 살 것 같아. 정말 저랬으면 죽어버렸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강인한지 어떤 시기에도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인공 선자가 무엇을 겪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선자라면 이라는 입장을 갖고 이 소설을 읽으면은 정말 그 스펙타클이 훨씬 더 대단할 것 같고 감동도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게 선자의 아버지인 훈, 아버지가 훈인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관계없다. 뭐 중국이 들어오건 일본이 들어오건 정말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도 나는 남을 캐러 간다. 난 그래도 자식을 낳는다. 그리고 나는 그리고 밥 지어 먹인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왜 이거 있잖아요. 세상이 변화갈 때 엄청난 변화가 주위에서 벌어지지만 실제로 개인의 삶으로 들어오면 생존이에요. 오늘 내 아이를 키우기, 오늘 밥을 해 먹이기, 오늘 생존하기. 이 생존과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대서사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혼란기고 정치적으로 스펙타클해서 대서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류의 대서사는 사실은 한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그 대서사가 훈으로부터 양진이라는 엄마로부터 그리고 그 척박한 세월에 먹을 것도 없는데도 어때요? 사랑하고 아이 낳고 간절하게 선자를 낳고 그 선자가 너무너무 예뻐서 정말 물고 빨고 이렇게 예쁜 딸이 없고 근데 그 딸이 다시 또 그 세월을 고된 세월을 정말 고되고 고된 세월을 살아나기 위해서 자신만의 서사를 그려나가고 이렇게 모든 각자의 서사를 그려나가는 사람들이 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시간대는 어떤 시간이었냐? 요즘 같은 시간이 아니었죠.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 무리가 바뀌고 그 무리에 따라서 내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도 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편은 적응하면서 한편은 정체성과 그 싸우면서 자라나가고 또 그 와중에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살아낼 수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나가는 그 아들을 일본에서 지켜보고 이런 모든 서사들이 우리가 이 소설을 보면서 지켜볼 수가 있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참 인간의 서사는 대단하다. 결국은 살아내는구나. 바로 이 문장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다. 세월은 우리를 저버렸다. 그러나 상관없다. 우리는 살아낸다. 정말 이 풀뿌리 같은 강함이 인간의 강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설은요. 일제강점기 부산 영도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어머니 양진과 이 선자는 하숙집을 꾸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선자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수라는 남자를 만나죠. 그래서 조선 밖에 더 넓은 세상을 한수로부터 느끼게 돼요. 나도 꿈을 가질 수 있구나. 밖에는 어떤 게 펼쳐질까. 이 10대 후반에 선자의 가슴을 설레게 한 사람이 한수입니다. 이 소설을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선자는 한수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선자 되게 멋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한수 같았을 것 같아요. 애를 가졌다 그러는데 한수가 뭐라 그러냐면 진짜 되게 문화 충격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한수는 일본에 아이가 있습니다. 딸이 셋이나 있어요. 부인도 있어요. 근데 선자와 하루를 보낸 거고 선자가 아이가 생겼어요. 선자는 몰랐어요. 한수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아이가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수는 뭐라 그러냐?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요. 유부남이. 너무 기뻐요. 애를 가졌나? 잘 됐다. 나는 지금 돈이 있어서 두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러면서 되게 신나해요. 그걸 본 선자가 너무 기가 막혀 하는데 그 당시 시대가 그런 시대였구나. 돈이 있어서 두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게 그럼 당시 남자들한테는 그게 흠집이 아니고 되게 자랑스러운 거였나?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애를 낳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선자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여기서 이 선자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그때 딱 이 소설에서 느껴져요. 풀어나가겠구나. 웬만하면은 그 남자 애 낳고 그 남자가 집도 사준다 그랬거든요. 한수가. 나 네 집 필요 없다. 오빠랑 나랑은 이제 끝이라예.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기라예. 딱 선언을 하고 한수를 차내죠. 선자가. 버립니다. 그리고 선자의 하숙집에 묵고 있던 선자를 너무나 아끼고 따뜻한 눈으로 돌봐줬던 이삭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로 떠나죠. 당시에 목사님이에요, 이삭이. 근데 남의 아이를 가진 선자 알고 있었어요. 속인 거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아이 낳고 살자며 배부른 선자를 데리고 일본으로 떠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그거는 용납하기 되게 어렵죠. 근데 어때요? 그래도 상관없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가 무엇이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최대한 풀어나가면서 살아낸다. 이게 살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에 그 어떤 세월도 살아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도 아이를 낳았었고 아이를 키웠고 그 핍박받는 세월에서도 차별받으면서도 또 살아내서 인류가 여기까지 오고 우리나라의 그 100년 전 우리의 그 선조들 아니면 우리의 그 역사적인 선배들이 우리에게 삶을 이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옛날만큼은 그렇게 힘든 세월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공간은 너무 편안하고 좋잖아요. 지금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한국이. 근데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제강점기서부터 핍박받고 엄청 막 죽음이 눈앞에 놓이고 엉망진창으로 정치고 혼란이 다 꼬여버리고 내 나라를 버리고 막 떠나가야 되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엄청난 세월 속에서 인간은 오로지 살아낸다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 그 인간의 강인함, 그 대서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큰 역사가 나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역사는 이어지는구나. 인간이 역사를 잇고자 했던 자신이 삶으로서 삶을 살아냄으로써 잇고자 했던 역사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운 소설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결국 이렇게 선자는 이삭과 함께 이삭의 형 요셉 부부가 사는 일본 오사카로 떠나요. 그래서 선자는 거기서 김치 장사를 시작을 하죠. 김치. 시장에 나가서 김치를 팔면서 정말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강인하게 아이를 낳고 삽니다. 자, 이제 첫째 아이 노아는 한수의 아들이고요. 둘째 아이 모자수는 이삭의 핏줄이에요. 한수는 일본의 야쿠자입니다. 야쿠자. 돈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래서 한수가 아픈 남편, 선자의 남편 이삭이 일찍 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을 막 돌봐주고 도와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파친코 여기 1권이 있습니다. 1권은 조선인이자 여성으로서 차별과 멸시를 견디며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는 선자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자, 2권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일본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선자의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진에서 선자, 모자수, 솔로몬까지 거의 4대로 이어지는 한국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러나 비범한 서사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되게 번역도 잘 된 것 같아요. 한국말로 쓴 소설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쓴 소설인데 영어로 쓴 소설이지만 한국인의 정서와 문체가 남아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훨씬 더 이게 번역됐을 때 더 한국 사람들이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됐던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속에는 되게 좋은 명언 같은 글들이 소설이지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한 인간이 정말 이 엄청난 역사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꿋꿋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자식에게 어떻게 전수되어지고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자기에게 어떤 식의 다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대화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너는 아주 용감해. 노아야. 나보다 훨씬 너는 용감해. 야, 아들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선자가. 너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학교에 가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거든요. 선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너를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 너는 살아낼 수 있어. 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은 선자는 얘기합니다. 매 순간 용감하지 않으면 남의 나라에선 살 수가 없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나다운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라.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힘을 꺼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차별받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떤 용기를 내면서 살아냈는지, 또 이 서사 속에서 용기, 용감함이라는 하나의 여러분의 정서, 그런 감정을 여러분이 느끼고 이 소설 속으로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소설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또 하나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이게 100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대하소설이거든요. 1910년대부터 거의 2000년대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4대에 걸쳐 나오거든요. 이 100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대하소설답게 이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각각 그 사람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1910년대는 10년대에 그 척박한 삶을 살아냈고요. 선자는 선자대로 1930년, 40년, 50년, 60년 시대를 부산과 오사카에서 살아냈고요. 근데 선자의 아이들 노아는 또 거기서 차별받으면서 완벽히 일본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차별받으면서 힘들게 살았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삶이 또 노아의 삶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 그 손자의 삶이 또 이어지는 이렇게 다양한 100년 동안의 그 시대를 힘겹게 그러나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캐릭터와 가장 공감되지? 그러니까 저는 여자니까 선자에 몰입을 했지만 만약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남자라면 누구에게 몰입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삭? 선자를 깊이 사랑한 목사님 이삭? 어떤 사람은 일본 대지진 때 아버지가 죽거든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한수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살았고 일본에서 힘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야쿠자가 됐거든요. 무역상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라면 한수일까요? 나라면 그 시대에 일본 사람들하고도 막 일본어 배워갖고 막 거래하고 한국이랑도 거래하고 막 무역하면서 그때 이제 정말 왜 일본 그때라도 어때요? 이게 비즈니스는 했을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의 기류에 딱 올라타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야쿠자가 돼서 살았을 거야. 나는 한수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말 이삭처럼 살았을 것 같아. 누구나 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달랐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자, 이 거친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는 어떤 사람의 삶과 비슷했을까? 혹은 나는 어떤 사람의 삶에 공감하고 응원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감정이입을 해서 좀 읽어보시면 여기서 내가 인생을 헤쳐나가는 나만의 가치관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파친코 소설은요, 사실은 자기계발서적이랑 뭐 이런 거에 달리 1, 2, 3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소설은 글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줄을 따라가서 읽다 보면 어느 글 어느 부분에선 내가 마치 선자가 잠시 생각을 멈췄던 그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처럼 거기서 멈춰 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자가 다시 한국을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이 변한 모습에서 자신의 수십 년을 회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멈춰서 있을 수도 있고요. 각자 여러분이 이 소설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멈춰서 있는 곳이 장소가 다를 겁니다. 천천히 이 두 권의 소설을 읽으시면서 인간의 강인함, 꿋꿋하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내는 그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고 또 주인공과의 교감과 공감을 통해서 한번 소설에 푹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친코는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꼭 이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올해 1월 1일이었습니다. 바로 굿잭월드가 탄생한 날입니다. 자, 1월 1일 날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이자고 그랬어요. 몇 시에 모이자고 했는지 아세요? 세상. 새벽 5시요. 새벽 5시에 모여서 올 1년 동안 하고 싶은 걸 적으세요. 서약서 쓰고 우리 14일간 열심히 반복해서 해서 정말 이걸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집시다. 습관의 힘을 기릅시다 하면서 1월 1일 날 시작했습니다. 514 챌린지. 왜 514냐고요? 새벽 5시에 14일 동안 꾸준히 하는 챌린지였기 때문이죠. 1월 달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13,000명이 오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벽 5시에 다 모여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짹짹이라고요. 왜냐? 얼리버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닝 그러면 짹짹. 자, 이제 우리 굿잭월드에서는요. 전 세계 63개국에서 새벽 5시에 접속하고 있고요. 또한 재미있게도 저희는 지난 10개월 동안 1억 5천이 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 굿잭월드에서요. 굿잭월드는 자부심으로 넘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똘똘 뭉친 자부심의 커뮤니티가 바로 굿잭월드입니다. 자, 이제 딱 2달 남았네요. 그죠? 11월, 12월. 단 한 달이라도 5시에 들어오셔서 14일 동안 이걸 챌린지를 하시면은요. 함께 여기에 참여하시면은 저희가 굿잭월드 시민권을 NFT로 무료로 발행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성장하고요. 커뮤니티 실력이 바로 내 실력이 됩니다.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11월, 12월 꼭 참여하셔서 자부심 넘치는 굿잭월드의 일원 짹짹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많이 들어오세요.